첫 번째 발제를 맡았는데요. 아마 오늘 들으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발제와 두 번째 발제 그리고 토론의 첫 번째 토론까지가 저희가 지난 몇 개월간 연구한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첫 번째 발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때는 그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먼저 혁신적 포용국가의 운영 원리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떤 전환 시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 그 서울대 사회학과의 이재열 교수님이 연구하신 내용에 보면 한국 사회의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사회 구조가 중앙 집중적인 사회에서 탈집중적 거점형 구조로 나아가서는 분산형 구조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우선하는 가치도 경제적 성장에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가치, 분배나 환경이나 사회적 자본 등이 포함된 형태로 그 가치가 점점 확대돼가고 있고요. 그 외에 경제 조정의 원리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 경제성장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정부가 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발전국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경제성장 외에 사회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위 가치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고요. 단기간의 경제성장이라는 가치가 모든 가치를 압도하면서 사회 환경적 측면의 다른 가치들과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90년대, 2000년대 들면서부터 경제성장 외에 다른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서 인권이라든지 환경, 삶의 질, 행복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고요. 그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조금씩 더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기초해서 이번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발전국가의 종언을 공언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체계를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발전국가 모델과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을 비교를 하자면요. 단순히 이렇게 경제성장 중심의 가치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로 확장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국가는 재벌, 대기업 등 소수계층에게 기회를 집중하고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독과점을 묵인하는 모방형 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배제적으로 창출된 부가 낙수 역할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분배된다고 전제하지만 실질은 소수의 조직과 폐쇄적 집단에게 귀속되고 있다라고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적 포용 국가는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신규 참여자들이 혁신을 이끄는 선도적 방식의 혁신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기회와 자원을 분배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들을 사회 공동체와 미래 세대 전체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직 운영 원리로 또는 정부 운영 원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적 포용 국가가 추구하는 바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각 기관들이 특별히 인권이나 노동이나 투명성, 환경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가치들을 좀 더 확장돼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직 구성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 공동체나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재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비단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회적 가치의 논의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경제 성장이나 이런 특정 계층에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추세는 국제사회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그러한 예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지만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사회 발전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경제 문제들 세 개의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DG가 2015년도에 유엔에서 채택이 되었었죠.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2000년대부터 진행돼 왔던 MDG, 새천년 개발 목표하고 연결되거든요. 이런 MDG가 SDG로 이렇게 넘어서면서 기존의 MDG가 표방하던 빈곤태치에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요소가 더해지거나 불평등이나 인권, 환경오염, 기후변화 같이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글로벌한 과제들을 명확히 구분지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시킨 것이 이 SD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뿐만 아니죠. 유럽도 2015년도에 사회적 질 선언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사회 경제적 안정성, 사회 포용성, 사회 응집성, 사회 역능성에 대한 네 가지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경제적 안정성은 이런 재정적 안정이라든지 고용, 주거, 건강, 교육, 가족, 여가 등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확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적 지위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역능성은 시민들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실현되는 그 사회적 지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 응집성은 공동체적 지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망에 참여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네 가지 영역들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회의 사회적 질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규범이나 이니셔티브를 넘어서서 제도화되고 법제화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사회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고려하여 사회책임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개별법적으로 각 그 유럽 연합의 각 국가에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영국의 소위 소셜 밸류 액트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법, 그리고 독일의 경쟁 제한법 내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내용들이 법제화되고 그 법제화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조달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경제와 관련된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포함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조명해야 하는가? 그거는 아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회에 지금 처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현재 지금 삶의 질이 OECD에서는 거의 꼴찌 국가이면서 전체 57위를 지금 랭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OECD에서 OECD 국가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OECD 꼴찌라는 건 차치하고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만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립감과 또 안정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청소년 세대에 대한 것들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 자해, 자살을 포함한 이 고의적 자해가 사망 원인의 가장 높은 1위이기도 하고요. 청소년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은 수준 또는 이런 정신 상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지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이번 정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번 정부가 마치 특별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관점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에 대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정부 혁신의 전면에 내세웠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부 혁신의 전면에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도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정부 혁신 안에 좀 더 반영되려고 이번 정부가 초창기에 좀 노력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키워드들을 정부 혁신 국민 포럼이라는 바텀업 방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해내고 그 내용들을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에 수렴해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저는 좋은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얼마큼 보다 더 정부의 어떤 혁신에 공공기관의 혁신에 충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별개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방향은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얘기 사회적 질에 대한 얘기 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여러 연구 결과들 또는 이런 연구 기관들에서도 내용들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한 기제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원재 대표님이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할 거라고 그 제안 이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후에 얘기하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공공부문의 어떤 공기업의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국가의 운영체제는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크게 13가지로 카테고리화하면서 여러 사회경제 환경 문화 영역에서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수범자인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범위는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이 법안의 내용을 이 법안의 수범자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이 그러면 사회적 가치와 관련돼서 어떤 책무를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저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나 업무를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의 운영에 대한 원리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저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공공부문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경영평가의 평가 요소들이 일부가 반영이 되고 바뀌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더 잘 받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특히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미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다시 재정립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런 사회적 가치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확정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저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장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가 발전 국가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로 변화하거나 국제사회의 MDG에서 SDG로 변화하는 것에 맞춰본다면 시대의 보편적 요구를 반영한 가치의 확장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치 영역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경제적 가치, 과거의 경제적 가치에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로 보다 좀 더 많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예전에 과거 실증적 접근에서 노동이라는 측면을 인건비와 같이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가치가 좀 더 다원화된 현재 시대 상황에 맞게 그 노동이라는 관점이 안전한 근로 환경이나 노동자의 삶의 질 등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치의 왼쪽에 가치의 귀속 대상이 개인과 개별 조직에서 사회 공동체 그리고 미래 세대로 점차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저런 개인 및 조직에게 사적으로 귀속되는 가치로 좁게 정의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시대 상황에 맞춰 본다면 이런 사회 공동체, 전체 사회 공동체에 중점을 두어 사회의 질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회의 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정부의 정부혁신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13가지 유형의 사회적 가치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문제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현재 지금 정부가 또는 이 법안에서는 13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항목에 대한 구성상의 한계와 적용상의 한계가 좀 있는데요. 이 구성상의 한계를 먼저 보시면 사회적 가치 항목이 다루고 있는 범위 간의 수준차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인권이나 환경의 경우에는 포괄적 수준의 요구사항인 것에 반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상생협력, 노동권 보장과 같은 항목은 매우 세부적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폭력이나 이런 종교의 자유, 사회적 약자 차별 등 인권 이슈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수준으로 그냥 인권 보호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환경 이슈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존으로만 표현되고 있거든요. 항목 적용상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각 주체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여전히 규범적으로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 제시가 좀 더 필요하고요. 특히 실행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나열된 항목을 모두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중요한
항목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들도 그것 때문에 제시된 항목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직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거를 활용하는 부작용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각 주체가 발표한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항목이 부처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조직들에게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단위에서 사회적 가치가 그럼 어떻게 논의가 됐냐, 유사한 형태를 한번 보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SR, CSR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보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경제사회 환경의 이런 세 가지 차원의 관리 활동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뿐만 아니라 ISO 26000 같은 내용들, GRI 스탠다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직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면 국가 단위에서 사회적 가치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이 영국 정부의 시민사회 전략이기도 한데요. 2018년도에 영국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시민사회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을 시민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역할은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냐,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번영을 지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 기반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 분야, 지역, 사회 부분, 민간 부분, 공공 부분 같이 사회적 가치 5가지 기반을 제시하고 이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부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력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그 정부혁신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13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3가지 유형을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7개의 범주로 조금 나눠 봤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목적하는 가치의 영역을 경제사회 환경으로 다시 다원화하면서 조직 운영 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대 범주와 실행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 항목으로 재구조화하였고요. 이 사회적 가치의 7대 범위가 인권, 일, 환경, 운영,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요 7가지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의 귀속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미래 세대로 다원화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은 이 가치 효용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운영상의 판단 기준으로 삶의 질이나 사회적 질이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7대 범주가 각 범주별로 이렇게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를 포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사회적 가치가 현 시점 기준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수정 보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섹터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민간 영역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 등 각 섹터 간의 협업도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적용들이 좀 더 후행되면서 모든 섹터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 좀 더 발전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이후에 다음 발제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7대 범주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과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발제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